선한 것은 배움의 결과뿐이다. 사람의 본성은 악하니 그것이 선해지는 까닭은 자귀 때문이다. 지금 사람들의 본성은 나면서부터 이익을 좋아하는데 이것을 따르기 때문에 쟁탈이 생기고 사양함이 없어진다. 성악편 1장. 순자가 주장한 성악설의 기원은 60년 전 맹자를 넘어 240여 년 전 공자까지 올라갑니다. 사실 공자는 하늘이니 천성이니 하는 말은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논어에서 성에 대한 공자의 가르침은 다음 어구가 유일합니다. 나면서부터 지닌 본성은 서로 가까우나 익힘과 반복에 따라 서로 멀어진다. 논어 양화편 2장. 본성이나 천성은 누구나 비슷비슷하다는 말입니다. 비슷하게 태어나지만 어떤 환경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반복적인 행위를 지속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천성이 비슷한 형과 동생이 있다고 해도 수십 년을 각자의 방식대로 살다 보면 서로 다른 길을 갑니다. 이는 형과 동생의 천성이나 본성의 차이가 아닌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한 행동과 생각의 차이 때문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서로 비슷하지만 어떤 것을 선택하고 반복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맹자, 사람의 본성은 선하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고민에 통찰력을 주는 중용은 사서삼경의 하나입니다. 중용의 저자로 알려진 자사는 공자의 손자입니다. 자사는 공자의 제자인 증자의 가르침을 받고 성장했습니다. 중용은 총 33장으로 구성되었는데 1장에서 20장까지는 공자의 말을 통해 중용에 관한 개념을 정리하고 21장부터 33장까지는 자사의 성에 대한 개념을 따로 정리했습니다. 사람의 본성과 천성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어디서 온 것일까요? 자사는 중용의 첫 문장에서 천명을 성이라 한다 라고 적으며 성을 새롭게 정의합니다. 천명, 즉 하늘의 명령이 곧 사람의 본성이라는 뜻입니다. 이렇듯 자사는 하늘과 인간을 동일시했습니다. 하늘의 뜻이 인간의 본성이라면서 애매하지만 아주 그럴듯하게 인간의 본성을 끌어올려 사람이 가진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자사의 학문에서 유학을 배운 맹자는 사람은 특별히 배우지 않아도 4가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불쌍하고 측은한 사람을 보면 가엾게 여기는 측은지심, 자신의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다른 사람의 착하지 못함을 미워하는 수호지심, 윗사람을 보면 양보할 줄 아는 사양지심,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시비지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맹자는 이 4가지가 사람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성품인 인의 예지의 기반이므로 인간은 나면서부터 선하다는 성선설을 주장했습니다. 즉 사람에게는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저절로 알고 있는 양지와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양능이 있어 부모를 사랑하고 윗사람을 따르며 지저분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청소하고 불쌍한 사람을 보면 선행을 베푼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원래 선하지만 살면서 자신의 욕망과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니 학습을 통해 사람이 본래 가진 양지와 양능을 끌어내야 한다는 요지입니다. 그러니 군주는 자신의 선한 양심만 따라도 훌륭한 국가를 만들고 만 백성에게 박수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순자,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했습니다. 순자가 활동한 전국시대 후반기는 공자의 덕의 정치, 즉 덕치나 맹자의 의로운 정치, 즉 의치가 발을 들여놓을 틈이 전혀 없는 형국이었습니다. 순자는 천하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상황에서 한가하게 성선설을 주장할 여유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태를 받아들이고 이를 타파할 유학의 새로운 출구를 찾으려 했습니다. 순자가 보기에 치열한 전국시대의 양상은 이 건을 위해서는 싸움과 투쟁을 마다하지 않는 욕심 많은 인간의 악한 본성을 대변했습니다. 하지만 그간의 긴 역사에 훌륭한 군주들의 좋은 통치 사례가 있었으니 그 예법을 통해 국가를 경영하면 좋겠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리하여 난세를 이길 새로운 통치를 예의 정치, 즉 예치라고 명명하며 이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치는 공자께서도 주장한 덕치의 한 방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악하니 그것이 선해지는 까닭은 자귀 때문이다. 지금 사람들의 본성은 나면서부터 이익을 좋아하는데 이것을 따르기에 쟁탈이 생기고 사양함이 없어진다. 나면서부터 질투하고 미워하는데 이것을 따르기에 남을 해치고 상하게 하며 충성과 믿음이 없어진다. 나면서부터 귀와 눈의 욕망이 있어 아름다운 소리와 빛깔을 좋아하는데 이것을 따르기에 음란이 생기고 예의와 아름다운 형식이 없어진다. 그러니 사람의 본성을 따르고 감정을 좇는다면 반드시 다투고 뺏으며 분수를 어기고 이치를 어지럽혀 난폭함으로 귀결할 것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스승과 법도에 따른 교화와 예의의 교도가 있어야 하며 그런 뒤에야 서로 사양하고 아름다운 형식을 가져 다스림으로 귀결할 것이다. 이로써 본다면 사람의 본성은 분명히 악하며 선한 것은 자귀, 즉 노력의 결과일 뿐이다. 순자, 성악편 1장. 순자가 성악설을 주장한 이유입니다. 순자는 인간의 본성은 악하지만 스승의 법도에 따른 교화, 예의의 교도를 통해 선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악한 인간이 선해지기 위해서는 예의를 배워야 하고 리더는 예의를 통해 백성을 통치해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본성에 따라 노력의 방법이 다르다. 자식보다 손주가 더 예쁘다고들 합니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겸양의 인삿말 정도로 생각했지만 막상 손자가 생기고 보니 허튼 말이 아니었습니다. 손자는 예뻐도 너무 예쁘고 귀여워도 너무 귀여워 보입니다. 자식을 키울 때보다 여유가 생겨서인지 아니면 내 손으로 직접 키우지 않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손자에게 느끼는 예쁨과 귀여움을 무어라 형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강보에 쌓여 베네짓을 하면서 생글생글 웃는 손자를 보면서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고 한 순자를 의심해 봅니다. 반대로 서너 살이 되자 동생에게 수없이 질투하고 싸우고 욕심 부리는 손자의 모습을 보노라면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말한 맹자 또한 의심해 보기도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선한 사람일까요? 악한 사람일까요? 어느 때는 선하고 어느 때는 악한 사람일까요? 나의 본성은 악한 쪽일까요? 선한 쪽일까요? 그런데 그 전에 맹자나 순자는 왜 군주의 통치 방법을 제시하며 인간의 본성이 선하고 악한지를 논했을까요? 바로 인간 본성에 관한 논리가 조직이나 국가를 움직이는 리더들을 설득해 세상을 바꾸는데 매우 중요한 변수였기 때문입니다.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그럴듯한 논리가 필요합니다. 즉,
사람의 본성이 선하기에 이렇게 시민들을 움직여야 합니다. 아닙니다. 사람의 본성은 원래 악하기에 다른 방법을 써야 합니다. 라고 말할 논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춘추 전국시대 열국을 돌며 유세했던 공자와 맹자, 순자 같은 학자들은 위정자를 움직여야 관직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본성에 관한 기본 이론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비록 좋은 관직을 얻지는 못했지만 말입니다.